예, 제가 이거를 글을 쓰다가 글을 쓰는 것보다 어떤 분들이 모이시는지 몰라서 그냥 데이터를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낫겠다 해갖고 PPT를 던졌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예, 그 인터넷 3대 위기 요인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해결 방안도 사실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보탤 말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국의 산업강국 붕상이다라고 하는 얘기. 전면적 경합관계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따 보시겠지만은 중국은 세계에서 대부분의 산업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위협적인 관계와 그나마 경합관계인 거를 지금으로선 다행히 여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미국의 보호막주의 강화, 자국 내 공급망 구축, 이거는 바이든 민주당 정부는 첨단 제조를 얘기하는데요. 저희 공화당 이쪽 트럼프 이쪽으로 오면은 주력 제조업의 첨단화를 통해서 새로운 미국의 제조 기반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아주 커다란 시장을 잃어버리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AI 디지털 전환은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부족의 편의 위기입니다. 지금처럼 잘해서 되지 않고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전략성들이 중요하고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통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밸류체인이 미국의 의도와 그리고 여기에 편승한 유럽과 아세안과 모든 국가들이 참전했기 때문에 새로운 제조 기반을 위해서 한국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행인가는 제조 경쟁력 순위가 우리가 4위입니다. 아일랜드가 좀 약간 다국적 기업이 들어가서 저렇게 나왔는데요. 독일, 중국, 그다음에 한국인데 미국이 최근에 급격하게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위험 요인입니다. 이렇게 되는 속에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신속하게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고요. 한국의 수업 부분에서 그 강점과 약점 다 분석해 주신 것들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여기에서 따라서 스피드와 그리고 우리 컨버전스 융합이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약점 얘기하셨는데 약점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마지막에 느끼시는 게 그걸 건데 가치 사슬이 재편되고 있는데 지금의 구조가 매우 위험하다. AI 자동차 산업 가치사슬 변화 전망인데요. 이게 그 수직적인 분업 구조 이런 것들이 수평적이거나 또는 이렇게 동시적인 이런 것들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기에 가장 취약한 국가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또는 삼성전자가 얘기하기 전에는 밑에 있는 협력업체들이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전략을 결정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관계이고요. 주요 산업의 글로벌 위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중국이 대부분 1등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독일 이런 나라들이고요. 최근에 치고 들어오는 나라가 인도 그리고 인도네시아입니다. 우리는 지금 3등을 유지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나 인도가 앞으로 제조업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5위 밖으로도 밀려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참 장하게 한국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5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이오 굉장히 약한데도 12위고요. 우리나라에서 버린 섬유산업, 섬유우리산업 8위입니다. 따라서 이 산업들이 그렇다면은 우리 위에 있는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무엇으로 생존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했고요. 이건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소비자이 굉장히 약한데요. 이게 높이가 산출의 크기입니다. 부가가치도 아니고 산출의 크기인데요. 굉장히 비대칭적인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가 있고 석유, 화학, 철강이 굉장히 크고 굉장히 중요한 정밀화, 조립금속, 특수목적 기계, 고도화되어야 되는 중간에 있는 이 공급망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반도체가 넘어지면 뒤에 있는 산업의 그 가치사슬, 서플라이 체인들이 모두 위험해지는 그런 것이고요. 이게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의 균형이 우리는 불균형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자동차와 반도체가 잘 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시사하고요. 이거 생산과 수출 구조가 변화하는 건데요. 파란색은 3기간 동안 모두 상위 10위에 있었던 산업이고요. 하늘색은 2번만 있었던 산업이고 하얀색이 1번만 있었던 산업입니다. 그리 멀다라고 하면 2000년생들이 웃던데 그리 멀지 않는 2000년에 저희는 섬유와 컴퓨터와 가전이 상위 10대 수출 산업이었습니다. 모두 인건비 때문에 해외로 나갔고요. 지금 2004년에 디스플레이가 나갔습니다. 좀 장한 게 특수목적 기계와 정밀화학과 전기기기가 올라갔는데 이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덕분에 대중국 수출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요 상위 10대 수출 산업을 자세히 보시면 모르시죠?
중국과 미국에 수출하는 겁니다. 중국과는 관계가 악화되고 있고 미국은 더 이상 수입을 하지 않고 자기네가 스스로 생산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2030년, 향후 10년, 2030년이나 2035년에 가면은 이 제품들이 우리의 수출, 주력 수출 품목들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7천억 달러라고 하는 것들이 어쩌면 허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양극화는 뭐 저는 영세 중소기업 높은 비중이고 저부가치 제품 생산률을 유지하고 있고 아까 데이터 다 보여주셨는데요.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대기업들은 올라가고 있고요. 지수가 중소기업들은 더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 중소라서 혁신적인 게 아니고 이제는 혁신적인데 투자하는 것들 그리고 전략적인 산업정책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는 지금까지 제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는데요. 가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있어서는 전후방에 있어서 설계, 디자인, 엔지니어링 플랜트 그리고 융합이라고 하는 서비스 영역들, 과학기술, R&D, 마케팅, 디자인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나가는 즉 제조에 있어서는 AX와 같은 것들로 밸류를 높이고 전후방에 있어서의 그 가치 사슬에 있어서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한꺼번에 높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모두 동의가 필요하고요. 이거는 저희가 그 주력 산업들 12개, 15개 산업들에 그래서 밸류체인별 경쟁력을 조사한 것이었습니다. 보시면은 생산을 잘하는 그러니까 경쟁력이 높은 산업이 대부분 즉 생산 경쟁력이 높습니다. 그리고 조달 경쟁력이 높고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R&D 설계, 산업 디자인 영역들이 빼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약하더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잘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급망과 그리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 부문과의 제조 서비스 부문과의 융합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첨단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전략산업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현재가 아닙니다. 미래의 제조입니다. 미래의 첨단 조조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거를 따라가거나 아니면 현재 있는 것들 레거시 산업들을 계속해서 주력 전략 산업 이런 것들로 계속 그 같이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의 혼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마찬가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자동차 산업 생태계 자율차로 넘어가겠다고 그랬는데 빈 구멍이 텅텅텅텅 있는 채로 자율차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운행을 하겠다.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누가 만드는가? 결국 거의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수입을 하거나. 그래서 여전히 가마우치 그 형태의 성장 전략들을 가져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산업생태계 전반에 레벨업이 필요하고 그래서 협업 구조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한국형 신제조역시는 지금 현재 있는 거 자율차 우리가 잘하고 있는 자동차와 선박에다가 애프터마켓 그러니까 메인터넌스나 솔루션이나 뭐 이런 것들 서비스를 결합하는 것들과 함께 지금 현재 잘 제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속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하면은 EPC 영역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그리고 플랜트 생산 시설 이런 것들로 나가고 그 다음에 기계 로봇 통신 장비는 그저 그런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마더 인더스트리 즉 자율제조를 위한 핵심 산업으로서 육성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첨단 기술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산업들은 나머지는 버려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가전은 AI를 통해서 그리고 섬유유리는 디자인과 한류를 통해서 화장품은 저희가 20-30년 동안 투자를 했던 것이 신약 개발은 아직 미미하지만은 화장품이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으로 질 좋고 품질 좋고 그다음에 값싼 가성비도 좋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나가고 있고요. 식품에는 적정 기술입니다. 첨단 기술도 아닌 포장 그다음에 뭐 가공 보존 이런 기술만으로도 지금 글로벌 시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프리미엄화하는 전략들이 동시적으로 되었으면 하고 이걸 모두 정부가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러한 방안들이 있다는 거고요. 저희가 어떤 산업을 버리고 어떤 산업을 가져갈까요? 어떤 선택과 집중해서 버릴 산업들을 물어보시길래 절대 버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초코 포인트는 계속해서 소재, 장비, GX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망 이런 것들 동어 반복입니다. 예를 들면 탄소 중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탄소 줄이는 것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이것처럼 그 수소환원 제철처럼 우리가 세계의 모든 제철 설비를 우리가 공급하겠다. 라는 전략들을 안 가지면은 절대로 규모의 경제성 안 나오고 투자 효율성 없습니다.
그리고 R&D를 하면 언젠가 되겠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갈 것인가, 먹거리를 가져갈 것인가 라는 것들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정책 제안은 그냥 예전에 그냥 있었던 것들 정리도 좀 했는데요. 경쟁력 강화에서 인공지능, 첨단 반도체, 로봇 센서 이게 아까 그 해외에서 미국, 일본, EU 이런 나라들이 핵심 첨단 전략 기술 영역들이랑 겹치는 영역들입니다. 여기하고 그리고 첨단 제조를 하기 위해서 통신, 암호 보안, 블록체인 이 얘기들이 지금 요즘 들어가 있는데 그 AI 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필수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없으면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첨단 소재. 첨단 제조를 위해서 소재가 필요한데 우리는 기존의 철강화학 산업들이 무슨 소재를 할 거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첨단 제조를 해서 외국은 3D 프린터용 소재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철강화학에서 뭘 할 거냐 스페셜티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제조업의 새로운 전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주도 계속해서 서비스 시장이 굉장히 넓으니까 우주 가야 된다고 해서 우주선을 계속 발사체 쏘아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하드웨어와 디바이스를 누가 공급할 수 있는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한국이 가장 강력하다, 유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냥 한 번 쏘고 기업들은 한 1년에, 한 3년에 한 7개 납품하고 말아버리는 지금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장을 넓히는 것들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